부엌에서 저녁 반찬을 손질하던 중 문짝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깨를 살짝 떨군 뒤 눈을 들지 않고 채소를 썰던 칼을 멈췄다.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마당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기 때문이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언제나 그렇게 무겁고 마치 내게 짐을 던져놓으려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다. 이은아, 너 이제 좀 나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 문틈 사이로 들어왔다. 그녀는 입에 침을 뱉는 듯한 어조로 말했고 저녁 손질하는 내 모습을 쳐다보는 눈빛은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나는 칼을 칼집에 넣고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시어머니는 입에 한 줌 담배를 물고 얼굴에는 평소처럼 불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의 옷깃은 구겨져 있고 머리카락은 산발하게 흩어져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무언가 강한 결심을 하고 왔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녀의 눈빛이 날 찌르는 것 같았지만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담배 연기를 내쉬며 발밑에 담배꽁초를 꽉 밟았다. 내가 가진 그 주식, 신우이에게 줘라. 그녀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역시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기에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주식요. 그 주식은 제가 오랜 시간 저축해서 산 거예요. 신우이에게 왜? 신우이가 이제 창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 주식은 지금 값이 많이 오르잖아. 그걸 신우이한테 줘서 그녀가 자본금으로 쓰게 해라.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마치 내 주식이 그녀의 소유물인 것처럼 말했고 줘라는 말은 요구가 아닌 명령이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손바닥에 땀이 조금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는 놀람이 아닌 기대에 따른 떨림이었다. 하지만 그 주식은 제가 혼자 힘들게 모아 산 거예요. 신우이 창업은 좋은데 제가 주식을 주는 건 좀. 뭐가 그렇게 어려워? 너는 우리 집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에 따르는 게 당연하지 않나? 신우이가 성공하면 너도 얻는 게 많을 거야. 이런 걸 모르고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발을 구르며 부엌 바닥을 딛고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숨결에는 담배 냄새와 함께 강한 강압감이 느껴졌다. 나는 뒤로 조금 물러나며 미소를 유지했다. 알겠어요, 시어머니. 내 대답에 시어머니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아마 내가 반발할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그 종이는 바로 시어머니가 원하는 주식 계약서였다. 단, 이 계약서에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계약서를 손에 들고 시어머니에게 천천히 내밀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더 크게 웃었다.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식을 신우이에게 주는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계약서를 내민 손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이는 긴장이 아닌 오랜 기다림이 끝나는 해방감 때문이었다. 시어머니의 눈은 계약서를 향해 툭 떠졌고 놀란 표정이 잠시 지나고는 의아함이 가득 찼다. 그녀는 마치 이 애가 또 뭐 하려고 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본 뒤 천천히 손을 뻗어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시어머니의 손은 평소보다 훨씬 더 떨렸다. 그녀는 주먹을 꼭 쥐고 계약서를 펼쳤고 첫 줄부터 글씨를 읽기 시작했다. 부엌의 형광등 불빛이 계약서에 비쳐 시어머니의 얼굴 위로 그림자가 드리웠다. 처음에는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글씨를 읽을수록 그녀의 눈은 점점 커졌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갔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잘라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높아졌고 평소의 강압적인 톤이 사라지고 혼란스러움으로 채워졌다.
나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는 다시 계약서를 쳐다보았고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가리키며 하나하나 읽어나갔다. 그녀의 입술은 소리 없이 움직였고 점차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핏빛이 확 퍼졌다. 시어머니의 볼이 붉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단지 혈압이 급격히 오른 증상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붉은 빛이 사라지고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다. 마치 빛을 받은 눈동자처럼 그녀의 얼굴은 점차 새하얗게 질렸다. 심지어 입술까지 하얗게 변했고 볼살은 쭉 늘어졌다. 주식 양도, 조건. 시어머니는 혀를 삼키며 그렇게 말했다. 그녀의 손이 계약서를 꽉 움켜쥐고 있어 종이가 구겨지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읽고 있는 부분을 가리켰다. 네, 시어머니. 그 부분이 중요해요. 주식을 신우이에게 양도하는 대신 앞으로 10년 동안 신우이의 창업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만약 신우이가 이 주식을 함부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사용하면 그때는 3배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해요. 내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계약서를 떨어뜨렸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가 바닥에 펼쳐졌다. 그녀는 발을 뒤로 물러나며 바닥의 계약서를 바라보았고 또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나를 응시했다. 너 이걸 미리 준비해뒀어? 네. 시어머니께서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변했고 그녀는 손을 가슴에 대고 숨을 가빠뜨렸다. 부엌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창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보이고 이웃집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이 모든 건 시어머니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너 감히. 시어머니는 목소리가 떨려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몸을 가누려 했지만 다리가 약해져 살짝 기울어졌다. 나는 그녀를 부축하려 앞으로 나아갔지만 시어머니는 격렬하게 손을 흔들었다. 하지 마. 내 손 때문에 더러워.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힘이 없었다. 나는 다시 제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린 상태에서 살짝 푸른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눈동자는 커진 채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마도 이 상황이 현실인지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 혹시 안 좋으신가요? 의사 불러드릴까요? 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응시하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는 햇살이 비친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 위에 적힌 글씨는 시어머니에게는 최악의 선물이었고 나에게는 오랜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었다. 어느새 부엌 문이 살짝 열렸다. 공공이 머리를 내밀어 안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시어머니와 나, 그리고 바닥의 계약서를 차례로 바라보더니 갑자기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이은아, 무슨 일이야? 공공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는 그 소리에 격렬하게 몸을 떨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를 것 같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그냥 눈을 감았다. 공공의 목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의 몸이 살짝 기울어졌다. 공공은 놀라며 급히 시어머니의 허리를 받쳐주었고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안이 가득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숨 좀 가라앉히세요. 그때 부엌 문이 삐걱삐걱하며 완전히 열리고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신우이 지은이가 문틈을 가로질러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풀고 있었고 팔에는 창업계획서가 든 클립보드가 끼워져 있었던 것 같다. 지은이는 땀으로 얼굴이 빨개졌고
숨을 헐떡이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자 눈이 툭 벌어졌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왜 얼굴이 그렇게 됐어요? 지은이는 클립보드를 바닥에 내려놓고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그녀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고 지은이는 놀란 듯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따뜻하게 해주려고 애썼다. 엄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의사한테 전화할까요? 공공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 이은아랑 주식 얘기하다가 라고 말하다 나를 바라보며 말을 멈췄다. 공공의 눈에는 의아함과 함께 조금씩 불만이 깔려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손에 쥐고 있던 계약서를 살짝 들어올려 지은이의 시선을 끌었다. 지은이의 눈이 계약서를 향해 떨렸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주식. 계약서예요. 엄마가 연희한테 주식을 달라고 한 거죠? 지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입술을 꼭 물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은이는 창업을 위해 돈이 필요한 건 알고 있었지만 나의 주식이 내가 학창시절부터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산 것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네, 지은이가 창업하려고 돈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주식을 양도해주는 계약서를 준비했어요. 나는 계약서를 펼쳐 지은이에게 보여주었다. 지은이는 글씨를 읽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은 점점 커졌다. 10년간의 손에 책임 조항과 세배 위약금 조항을 읽을 때 지은이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며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언니, 이런 조항까지 넣으셨어요. 그래. 내 주식은 혼자 힘겹게 모아 산 거잖아. 만약 지은이의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만약 손해를 보게 되면 그냥 나 혼자 책임지고 싶지 않았어. 내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뭐야. 지은이가 창업하면 절대 손해볼 일 없어. 너는 왜 이런 조항을 넣어놨냐. 하지만 지은이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서를 다시 읽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엄마, 그만하세요. 언니가 말한 대로 맞아요. 언니의 주식은 언니의 거잖아요. 저는 그냥 창업 포기할게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공공의 팔을 벗어나려 했지만 몸이 너무 약해 다시 기울어졌다. 공공은 급히 시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 좀 가라앉으세요. 라고 말했다. 지은이는 눈물을 훔치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과 고민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보이며 고개를 살짝 저었다. 이제 지은이도 내 입장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었다. 부엌의 공기는 다시 차분해졌지만 그 안에는 아득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바닥에 놓인 지은이의 클립보드에는 스타트업 기획안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그것은 지은이의 꿈이자 이 모든 혼란의 시작점이었다. 지은이가 창업 포기라 말하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한 계획의 일부였다. 시어머니가 오늘 이런 강요를 할 줄 알았던 건 그녀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다. 지은이가 창업을 결심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밤 내 방 앞을 서성거렸다. 때로는 지은이의 창업 계획서를 들고 와 이 아이 꿈이 크잖아라며 자랑했지만 그 말 끝에는 언제나 내가 좀 도와줘야지라는 숨은 의미가 깔려 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알겠어요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주식은 내가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산 첫 자산이었다. 당시 주식시장이 침체기라 저렴하게 입수한 주식들이 몇 년 만에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한 건 운이 좋았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주식을 우리 집 며느리가 가진 건 결국 우리 집 것이라며 생각했다. 지난해 지은이가 유럽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내 주식을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라고 강요했었다. 그때 나는 주식은 장기 투자용이라 팔 수 없어요라며 거절했고 시어머니는 한 달 동안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주식양도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고 변호사에게 시어머니와 지은이의 성격을 설명하며 조항을 하나하나 세웠다. 10년 동안 손해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조항은 지은이가 창업 경험이 없어 쉽게 실패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고 세배 위약금은 시어머니가 지은이를 설득해 주식을 함부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사용할 것을 예상한 것이다. 변호사는 이 조항들이 너무 강력한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절대 내가 힘들게 모은 자산을 시어머니의 편애로 인해 허망하게 날려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항상 휴대했다. 시어머니가 언제든지 주식을 요구할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그녀가 부엌에 찾아와 강압적으로 주식을 요구했을 때 나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마침내 기다리던 날이 온 것 같았다. 나는 지은이의 눈물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결혼 초기 나는 시어머니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려고 노력했다. 그녀가 원하는 음식을 매일 만들고 그녀의 옷을 빨고 다림질하며 심지어 그녀가 친구들과 함께 카지노에 가는 비용까지 내가 부담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시어머니의 편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기대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은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시어머니는 그녀를 변호했고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혼났다. 이은아, 너 왜 그렇게 조용히 있니? 어머니가 아프잖아. 공공의 목소리가 나의 생각을 깨웠다. 나는 고개를 들고 공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함께 나에 대한 조금씩 쌓여가는 불신이 묻어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냥 지은 씨가 꿈을 포기하려는 게 안타까워서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나를 향해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내 주식은 내 것이고 내 삶은 내가 주도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만약 지은이가 창업을 성공시키고 10년 동안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나는 주식의 50%를 지은이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주겠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은 아무도 모르게 변호사에게 비밀리에 추가한 것이다. 나는 지은이가 정말로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한다면 나도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도움은 시어머니의 강요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일 때만 가능한 것이다. 지은이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공공은 시어머니를 안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부엌 바닥에는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고 햇살이 글씨를 비추며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계약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단순한 주식 양도 계약서가 아니라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방패이자 시어머니의 편애에 맞서는 무기였던 것이다. 이제 첫 단계는 끝났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마도 친척들을 불러 나를 비난하거나 공공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공공이 시어머니를 아는 채 조금씩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차분함이 사라지고 깊은 주름이 잔뜩 파인 채 어려운 표정이 가득했다. 바닥에 펼쳐진 계약서를 잠시 바라본 뒤 공공은 시선을 나에게 돌렸다. 이은아, 너 이 계약서를 진짜 미리 준비해뒀다고?
공공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는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변호사의 명함을 꺼내 앞으로 내밀었다. 네, 공군.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작성한 계약서예요. 모든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명함을 본 공군의 눈이 살짝 떨렸다. 그는 명함을 받아들고 글씨를 읽더니 다시 계약서를 집으려고 몸을 굽혔다. 공군은 안경을 쓰고 계약서의 글씨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손가락은 10년간 손해 공동 책임과 세배 위약금 조항 위에서 멈추고 입술을 꼭 깨물었다. 시어머니는 공공의 팔을 꽉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여보, 이 계약은 무효야. 이 녀석이 미리 꾸며놓은 거야. 우리 지은이가 창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 아무래도 그건 아닙니다. 시어머니. 나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공공이 계약서를 읽는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의 일들을 다시금 떠올렸다. 작년 지은이 씨가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할 때도 시어머니는 제 주식을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라고 하셨죠. 그때 제가 주식은 장기 투자용이라 팔 수 없다고 거절하자 한 달 동안 말도 걸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친구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비용을 제가 부담하라고 하셨죠. 그때도 제가 거절하자 이 집 며느리가 무례하다고 친척들에게 험담하셨죠. 공강의 시선이 계약서에서 떨어져 나를 향해 돌아왔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함께 조금씩 이해가 깔려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제 주식은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밤낮을 세워 모은 돈으로 산 첫 자산입니다. 시어머님은 이 주식을 우리 집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제 개인 재산입니다. 법적으로도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고 이 집의 재산도 아닙니다. 그럼 그렇다고 이렇게 가혹한 조항을 넣어야 했어? 공공이 마침내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지은이는 우리 딸이잖아. 창업이 쉽지 않은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공공, 제가 도와주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다. 공공은 의아한 표정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에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지은 씨가 10년 동안 창업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제가 주식의 50%를 무상으로 양도해준다고 적혀 있어요. 공공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세밀하게 읽고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조금씩 찬사가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공공의 팔을 더욱 꽉 붙잡고 소리를 질렀지만 공공은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계약서를 다시 읽었다. 지은이는 바닥에 앉아 클립보드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언니. 저는 정말 창업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연니한테 주식을 달라고 할 거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알아요. 지은이 씨.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조항을 넣은 건 지은 씨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제 주식을 함부로 사용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은 씨가 진심으로 창업에 노력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도움은 시어머니의 강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결정한 것일 때만 가능합니다. 공공은 계약서를 펼친 채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은 계약서의 글씨와 나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내쉬고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여보, 이건 이은하가 맞아. 주식은 이은하의 개인 재산이니까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녀의 자유야. 여보, 너도 이 녀석 편 들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공공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계약서를 내려놓고 내게 고개를 숙였다. 이은하, 미안하다.
우리가 내 개인 재산을 함부로 다루려 했던 게 잘못이었다. 공공의 말을 듣고 나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공공이 내 편을 들었다는 것은 이 싸움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부엌의 공기는 조금씩 차분해졌지만 그 안에는 아득한 긴장감이 여전히 감돌고 있었다. 창밖에는 이미 달이 뜨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집안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공공이 내 편을 들어준다는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거의 돌아갈 듯했다. 그녀는 공공의 팔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부엌 식탁 위에 놓인 그릇 하나를 집어들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되었다. 여보, 너 정말 미쳤어? 이 집 며느리가 우리를 농락하는데 너는 그냥 보고만 서 있으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고음으로 치솟았고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던 색이 사라지고 붉은 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다. 이 계약은 무효야. 완전히 무효. 내가 미리 꾸며놓고 나를 속인 거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속이는 게 어디에 있는 거야? 시어머니, 계약서는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작성했고 모든 조항이 법률적으로 유효합니다. 나는 여전히 차분하게 말했다. 만약 시어머니가 이 계약의 유효성을 의심하신다면 법정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변호사 선생님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법정. 내가 감히 시어머니를 법정에 끌고 가려고. 시어머니가 발을 구르며 부엌 바닥을 밟았다. 그녀는 친척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꺼내며 말했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부터 친척들 모두가 나를 지지해줬어. 내가 이런 짓을 하면 모든 친척들이 너를 비난할 거야.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시어머니의 말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녀는 언제나 친척들의 압력을 이용해 나를 굴복시키려 했다. 지난해 주식을 요구했을 때도 그녀는 삼촌과 이모들을 불러 모아 이은아가 시어머니 말을 듣지 않아라며 나를 공격했었다. 그때 나는 침묵만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친척들을 불러오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어머니께서 제 주식을 팔아서 지은 씨의 유럽 여행 비용을 충당하라고 요구하셨던 것도, 지난달 고급 레스토랑 비용을 부담하라고 강요하셨던 것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는 눈에 공포가 가득 차 있었고 입술이 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주식을 우리 집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제가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밤낮을 세워 모은 돈으로 산 개인 재산입니다. 법적으로도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고 이 집의 재산도 아닙니다. 시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이 주식을 요구하시는 것은 제 개인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혀를 삼키며 말했다. 그녀는 다시 식탁 위에 그릇을 집으려 했지만 공공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보, 그만해. 이은아가 말한 대로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너도 이 녀석 편 들어? 시어머니가 공공에게 소리쳤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지은이를 위해 뭐든지 하는 게 잘못이야. 지은이는 우리 딸이잖아. 그녀가 창업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도와주는 게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 맞지만 강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공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고 내게 고개를 숙였다. 이은아, 미안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시어머니는 공강의 말을 듣고 마침내 그릇을 바닥에 내던졌다. 쾅 하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소리쳤다.
난 이 집을 떠날 거야. 너희 둘이 서로 편들어 나를 속이니까. 그녀는 발을 구르며 부엌을 나가려 했지만 다리가 약해져 살짝 비틀거렸다. 공공은 급히 그녀의 허리를 받쳐주었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시어머니의 반격의 시작일 뿐이다. 그녀는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은이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클립보드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언니, 미안해요. 엄마가 이렇게 하게 해서. 괜찮아요, 지은이 씨.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은 씨가 진심으로 창업에 노력한다면 제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부엌의 공기는 다시 차분해졌지만 그 안에는 아득한 긴장감이 여전히 감돌고 있었다.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들은 햇살이 비친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그것들은 이 집의 평화가 이미 깨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공공의 품에 기대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휴대폰을 꺼냈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무기가 되었다. 시어머니가 계속 이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시는군요. 나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휴대폰 화면을 시어머니에게 향했다. 화면에는 지난해 여름의 채팅 기록이 띄워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한 줄 한 줄 쌓여 있었고 그 내용은 모두 주식을 팔아 지은이의 유럽 여행 비용을 충당하라는 강요였다. 이은아, 내가 지은이 유럽 여행 비용으로 500만 원 필요해. 너 주식 팔아서 나에게 줘. 무슨 주식이 그렇게 중요해? 지은이가 첫 해외 여행인데 너도 좀 도와줘야지. 만약 안 주면 나는 친척들에게 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말할 거야. 시어머니의 눈이 휴대폰 화면을 향해 고정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금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이번에는 지난달 녹음 파일이었다.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나를 험담하는 소리가 휴대폰에서 터져나왔다. 이은아, 그 녀석 진짜 막말이야. 주식 하나 가지고 대놓고 나를 무시해. 내가 지은이 창업 돈으로 주식 달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그 주식은 우리 집 며느리가 갖고 있는 거니까 결국 우리 집 것 아닌가? 나도 그녀한테 좀 강하게 대해야겠어. 친척들 불러서 압박을 줘야지. 녹음 소리가 나오는 동안 부엌은 죽음처럼 조용했다. 공공은 눈을 크게 뜨고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고 지은이는 바닥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더욱 눈물을 흘렸다. 이 녹음은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연히 녹음한 것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말했다. 지난해 메시지와 함께 이것은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제 주식을 노리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계약서를 미리 준비한 것은 시어머니의 강요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너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시어머니가 혀를 삼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고 증오보다는 공포가 담겨 있었다. 작년 메시지를 받은 그날부터입니다. 나는 차분하게 답했다. 시어머니께서 한 번 거절하면 포기하지 않고 친척들에게 험담을 하며 압박을 가하는 스타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증거들을 준비한 것은 오늘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또 하나의 종이를 꺼냈다. 이것은 지난해 주식을 구입했을 때의 영수증과 개인 재산 증명서였다. 이것은 제 주식이 개인 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변호사 선생님께서 법적으로 검증받은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 계속 이 주식을 우리 집 것이라고 주장하시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이 내게서 영수증과 증명서를 받아들고 읽었다. 그의 손이 조금씩 떨렸고 얼굴에는 더욱 깊은 죄책감이 가득했다. 이은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어머니가 이렇게 너를 압박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공공은 바쁜 일 때문에 집안일을 신경 쓰지 못했을 뿐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공공의 말을 듣고 마침내 휴대폰 화면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반론할 말이 없었다. 메시지와 녹음, 그리고 법적 증명서까지 모두 제시된 이 상황에서 그녀의 주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엄마. 지은이가 바닥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언니가 맞아요. 주식은 언니 거잖아요. 제가 창업돈은 제가 직접 벌어야죠. 시어머니는 지은이의 말을 듣고 마침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시어머니 품에 기대어 몸을 떨며 울었고 그 울음소리는 부엌 전체에 퍼졌다. 이것은 분노나 원망의 울음이 아니라 자존심이 무너진 슬픔의 울음이었다. 나는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이 증거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였지만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무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만약 이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나를 압박했을 것이고 내가 힘들게 모은 주식은 결국 허망하게 날려버렸을 것이다. 부엌의 공기는 점차 차분해졌다.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계약서는 식탁 위에 펼쳐져 그 중요한 조항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계약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번 싸움은 끝났지만 나는 앞으로도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은이의 손이 시어머니의 팔을 가볍게 감싸는 순간 부엌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도 점차 작아졌고 그녀는 지은이의 손을 붙잡고 고개를 숙인 채로 가만히 있었다. 지은이의 눈은 붉게 충혈된 채 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입술은 떨리며 몇 번이고 열렸다 닫혔다. 엄마. 사실 이건 처음부터 엄마가 꾸민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말은 부엌의 구석구석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고개를 들며 지은이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놀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지은아, 너 뭐라고 말하는 거야? 엄마, 그만하세요. 이제 더 이상 속일 수 없어요. 지은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놓인 클립보드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창업 계획서를 펼쳐 보이며 목소리를 조금 높여 말했다. 저는 작년부터 창업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초기 자본금이 부족해서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엄마는 당시 기은아 언니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면 자본금이 충분해질 거야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 건니의 주식은 언니가 힘들게 모은 거니까 안 돼요라고 거절했어요. 나는 지은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예상했던 것과 같았다. 시어머니는 지은이를 설득하기 위해 내 주식을 마치 쉽게 얻을 수 있는 물건처럼 말했던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지은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지은아는 우리 집 며느리니까 주식도 우리 집 것이라고 생각해. 언니에게 조금만 강요하면 주겠지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매일 속상했어요. 언니가 대학 시절 밤낮을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모은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주식이 언니의 첫 자산인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계속해서 압력을 가했고 저는 결국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시어머니는 지은이의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 지은아,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내가 내 꿈을 위해 뭐든지 해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꿈을 위해 노력하는 건 알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주 엄마는 저에게 지은아 언니에게 주식을 달라고 직접 요청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거절했고
엄마는 그럼 내가 직접 이은아에게 요청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오늘 이 상황이 두려웠어요. 언니를 속이고 싶지 않았고 엄마를 부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공공은 지은이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이 가득했다. 여보, 내가 지은이에게 그런 말을 했어? 이은아의 주식을 우리 집 것이라고 말한 거야? 시어머니는 공강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린 채로 더 이상 반론할 말이 없어 보였다. 지은이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이렇게 하게 해서 언니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저는 창업 자본금을 제가 직접 벌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투자자에게 계획서를 제출할 거예요. 언니의 주식은 절대 요청하지 않을 거예요. 이 계약서도 필요 없어요. 나는 지은이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은이 씨, 괜찮아요. 제가 계약서를 준비한 건 지은이 씨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주식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조항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지은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계약서를 펼쳤다. 10년 후 무상양도 조항을 읽는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다. 언니, 이게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은이 씨가 진심으로 창업에 노력하고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제가 주식의 50%를 무상으로 양도해 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시어머니의 강요가 아닌 제가 스스로 결정한 도움일 뿐이에요. 지은이는 계약서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다.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주식을 받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직접 벌어야지. 그래야 진정으로 내 꿈을 이룬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지은이와 나의 대화를 듣고 마침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슬픔과 자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부엌의 공기는 그녀의 울음소리와 함께 차분해졌다. 나는 지은이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지은이 씨의 창업 계획서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언해 드릴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지은이는 눈을 크게 뜨며 계획서를 내밀었다. 정말요? 언니. 네, 정말이에요. 나는 계획서를 펼쳐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집의 혼란은 조금씩 해소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 권리를 지키고 진심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나의 승리였던 것이다. 지은이의 창업 계획서를 펼쳐보는 순간 문 밖에서 친척들의 떠들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혼자 울다가 삼촌과 이모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 같다. 나는 계획서를 덮고 고개를 들었고 공공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한숨을 내쉬었다. 친척들이 온다. 이번엔 진짜 큰일 났다. 공공의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쾅 하고 열렸다. 할머니 세 식구와 이모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 삼촌이 먼저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부축했고 이모들은 나를 향해 눈을 찌르며 말했다. 이은아, 너 또 어머니를 괴롭힌 거지? 며느리로서 어머니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주머니에서 메시지 기록과 녹음 파일이 저장된 휴대폰을 꺼내 앞으로 내밀었다. 이모님, 먼저 이것을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제 개인 재산인 주식을 강요한 증거입니다. 이모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였고 삼촌도 시어머니를 아는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글씨와 녹음 소리를 듣자 점차 얼굴색이 변했다.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계약서를 펼쳐 조용히 읽었고 그녀의 눈은 10년 손의 책임 조항과 무상양도 조항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이건 이은하가 맞지 않은가?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주식이 개인 재산이라면 어떻게 사용할지는 본인의 자유지. 어머니가 강요하는 건 잘못했어. 할머니. 시어머니가 울면서 소리쳤다. 나는 지은이를 위해서였어. 그녀가 창업을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아무리 위해서라도 남의 재산을 강요하는 건 안 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계약서를 내려놓고 이모들을 바라보았다. 너희들도 잘 생각해봐. 만약 너희 개인 재산을 누군가 강요한다면 기분이 어떨 거야? 이모들은 고개를 숙였고 삼촌도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번엔 내가 잘못했어. 이은하가 미리 계약서를 준비한 건 내가 계속 주식을 요구했기 때문이잖아.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친척도 있었다. 시어머니의 동생인 작은 이모가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 삼촌. 너희들은 왜 며느리 편을 들어? 어머니가 이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인데 이은하는 새로 온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본질을 못 보는 거야? 할머니가 역겨운 듯 말했다. 옛날 생각 버려. 이제는 개인 재산이 존중되는 시대야. 친척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할머니와 삼촌은 나의 편을 들었고 작은 이모와 몇몇 사촌들은 시어머니의 편을 들었다. 그들은 부엌에서 큰 소리로 다투었고 공부는 그들 사이에서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들은 아직도 반짝이고 있었고 계약서는 식탁 위에 펼쳐져 이 모든 갈등의 중심이 되었다. 가족 식사는 그날 이후로 괴로워졌다. 시어머니는 방에 갇혀 나오지 않았고 작은 이모와 사촌들은 나를 피하며 말을 걸지 않았다. 반면 할머니와 삼촌은 나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특히 삼촌은 지은이의 창업 계획서를 보고 이 아이가 진심으로 준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은이는 매일 아르바이트를 다니며 자본금을 모았고 저녁이면 나의 방으로 와서 계획서를 수정하는데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그녀에게 주식시장의 동향과 사업 운영의 노하우를 알려주었고 그녀는 열심히 노트에 적어가며 배웠다. 공공은 우리의 대화를 듣고 미소를 지었고 때로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더해주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원망했다. 그녀가 방에서 나와 부엌에 들를 때마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고 때로는 이 집에 없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중얼거렸다. 작은 이모는 그녀를 위로하며 이은하가 떠나야지라고 말했고 이로 인해 가족의 갈라짐은 더욱 심해졌다. 나는 그런 상황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이 둘로 나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내가 지키려는 것은 주식이라는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을 존중받는 권리였고 이 권리를 위해서는 약간의 갈등이 불가피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내 방으로 와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언니, 투자자 한 명이 제 계획서를 보고 만나고 싶다고 연락했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환히 웃었다. 정말. 그럼 잘 준비해서 가봐요. 꼭 성공할 거예요.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획서를 꼭 쥐고 있을 때 방문이 살짝 열렸다. 시어머니가 머리를 내밀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보다는 조금씩 부러움이나 기대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희망적인 마음을 가졌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도 내 입장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은이가 투자자와의 만남을 앞둔 날, 나는 그녀의 옷깃을 살짝 정리해 주었다. 그녀는 흰색 정장에 새 구두를 신고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 가득했다. 언니, 정말 같이 가주어도 괜찮나요?
혹시 시간이 없으시면. 괜찮아요. 오늘은 일정을 비워두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이 떠올랐다. 10년 후의 무상양도는 아직 먼 이야기지만 지은이가 이렇게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그 조항이 단순한 조건이 아닌 희망으로 변하는 것 같았다. 투자자와의 만남은 한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 지은이는 창업 계획서를 펼치며 자신이 준비한 마케팅 전략과 타겟 고객층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었다. 투자자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지은이는 모두 답변을 해냈고 마침내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잘 준비했네요. 다음 주에 계약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지은이는 커피숍을 나와서야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나의 팔을 꼭 붙잡고 말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만약 언니가 계약서를 내밀지 않았다면 엄마의 강요에 굴복해 주식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는 기쁨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이건 모두 지은 씨가 노력한 결과예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에 돌아온 저녁, 부엌에 놓인 냄비에서 익숙한 향기가 느껴졌다. 나는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숟가락이 들려 있었다. 우리가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냉정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예전보다는 부드러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들어왔구나. 밥 먹으라고 찌개를 끓여뒀어. 나와 지은이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공공이 식탁에서 신문을 펼치며 웃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 테이블을 꺼내 놓자. 식사는 조용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예전처럼 괴로운 침묵은 아니었다. 지은이는 투자자와의 만남을 성공시킨 이야기를 했고 공공은 그녀를 칭찬하며 축하했다. 시어머니는 찌개를 떠주며 한마디 했다. 창업하는 거 힘들겠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해라. 지은이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알겠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승리였다. 주식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각자의 노력을 인정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나에게 말을 잘 걸지 않지만 그녀가 찌개를 끓여준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밤이 깊어서 나는 베란다에 계약서를 펼쳐보았다. 달빛이 계약서의 글씨를 비추고 10년 후 무상양도 조항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이 계약서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이것은 이제 싸움의 무기가 아니라 지은이의 성장을 기다리는 약속이 되었다. 다음 날 지은이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창업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사무실을 빌리고 동료들과 함께 제품 개발에 매진했다. 시어머니는 가끔 사무실에 간식을 가져다 주었고 나는 주식 시장 동향을 알려주며 그녀의 사업을 조언했다. 공공은 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를 도와주었고 친척들도 점차 지은이의 노력을 인정하며 응원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지은이의 사업은 성공적으로 출범했다. 그녀의 제품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첫 달에는 예상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출범 기념 파티에는 가족 모두가 참석했고 시어머니는 지은이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눈물을 흘렸다. 내 딸이 정말 자랐구나. 파티가 끝난 후 시어머니는 나에게 다가와 한마디로 말했다. 이은아, 미안했다. 내가 내 주식을 강요한 건 잘못했다. 내 노력을 존중하지 못했어?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시어머니. 이제 모두 지난 일이에요.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나의 첫 승리의 의미는 주식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 사이에 존중과 이해를 심어준 것이라는 사실을.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압박이 닥치더라도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진심으로 소통한다면 어떤 갈등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일 때 나는 베란다에서 한 잔의 차를 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도 가족 사이에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고 가족들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을 떠올리며 나는 지은이의 미래를 기대했다. 10년 후 그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나는 약속대로 주식의 50%를 그녀에게 양도할 것이다. 그것은 나의 승리가 아닌 우리 가족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다. 이야기 끝.